안녕하십니까. 3일 회계법인 D를 맡고 있는 박대준입니다. 오늘은 2023년 M&A를 좀 돌아보고 2024년 또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23년 인수합병의 동향들, 그리고 2024년 시장의 주요 테마들, 그리고 또 투자 주체별로 M&A 전략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에 대한 전망과 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의 숫자를 보면 글로벌 기준으로는 약 2만 7천 건, 그리고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1.2조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은 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 또 금액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9% 하락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해였습니다. 하반기 역시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12월 끝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전기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2018년 이후에 뭐 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2019년 정도의 수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좀 보면 글로벌로 보면 산업재 자동차 그리고 IT 미디어 통신 같은 것들이 거래 건수 기준으로 많았는데요.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것도 또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비슷하고요. 국내도 산업재 또 IT 미디어 통신들이 거래 건수 기준으로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디지털화 추세 그리고 ESG와 같은 메가 트렌드의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시된 것처럼 좀 중요한 그런 딜을 좀 살펴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롯데케미컬의 일진 머티리얼 인수, 또 MBK 파트너스의 메디트 인수 같은 것들이 대형 딜이었고요. 하반기를 보면 1조 이상의 딜이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가장 큰 딜이었던 HMM 딜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 그런 딜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 이런 것에 따라서 2023년에 그 M&A 그 전망이 2023년 그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M&A 시장의 주요 테마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경제 환경으로 보면 저희들이 매년 그 글로벌 CEO 서베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의 그런 추세를 보면 2023년이 어떤 해보다도 좀 부정적으로 전망이 됐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서베이가 지금 진행 중인데 2024년 역시 좀 더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훨씬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CEO 서베이는 2024년 초반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바탕으로 2023년에 M&A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 경제적 또 정치적 환경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각 지역에서 그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디지털 혁신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 등이 증가하고 있는 면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ESG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런 수요는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희는 세 가지 정도를 주요 테마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부채 비율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구조조정 매물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융복합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 간 이종 M&A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첨단 기술 확보에 대한 투자가 더 집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좀 생각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좀 투자 주체별, 대기업, PE, 미들마켓, 금융기관별로 좀 더 어떠한 M&A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 주요 테마에 대해서 먼저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왼쪽 그래프와 같이 산업별 부채 비율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높은 유틸리티나 조선 같은 분야는 구조조정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면의 어떤 그런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빨갛게 박스를 한 디스플레이, 통신, 운송, 건설 같은 부분이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서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러한 기관들이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법인 회생 사건의 추세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법인 회생 건수가 코로나 시기에 좀 줄었다가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48%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가 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본다면
건설 산업의 경우에 그러한 건설 수주액 추이가 2022년까지 올라가다가 2023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도 공급 과잉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공급 과잉 추세는 앞으로도 한 3, 4년은 있어야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인더스트리를 들었지만 이런 인더스트리 외에도 많은 업종에서 구조조정 매물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구조조정 매물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잘 소화할 것인가가 또 2023년 4년에 M&A 그 현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융복합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 간 M&A 활발 이런 제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업 사례도 보듯이 어떤 금융기관들이 금융뿐 아니라 유통, 통신으로 진출을 하고 또 통신 업체들이 다른 기관에 진출하고 또 카카오 같은 회사가 메신저에서 금융과 모빌리티를 진출했습니다. 또 이런 회사뿐 아니라 버버리 같은 회사도 유통, 게임으로 진출하겠다고 하고 테슬라 회사는 자동차에서 AI와 금융으로 또 기업의 외연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회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기술 추세 또 AI의 확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그 확장과 관련한 그런 새로운 인수를 융복합, 빅블러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변화는 산업 간 경계를 초월하고 또 생태계 중심으로 확대를 하는 면도 있고요. 또 시장을 재정의하면서 차별화된 가치로 접근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고객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또 수익과 고객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또 사업 시너지를 제고하고 또 때로는 정부의 규제를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같이 가져간다는 면에서도 이러한 융복합 M&A를 보다 활성화시켜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기술 패권 또는 첨단 기술 확보와 관련된 그러한 투자 집중입니다. 기술 혁신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콘드라티프 웨이드는 5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 나간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은 이러한 기술의 혁신의 그 기간이 점점 단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트렌드를 보면 디지털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뉴 미디어에 이어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드론 또 기타의 기술, 청정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그런 새로운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이 결국 기업들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기술 혁신 트렌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향후 30년을 좌우할 기술력은 결국 ICT와 관련된 부분, 또 AI나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또 ESG에 대한 그린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기업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 주체별로 현재의 상황과 M&A 전략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투자 주체를 일단 4가지로 구분을 좀 해봤고요. 대기업,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미들마켓이라고 하는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이렇게 4가지로 투자 주체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기업들은 경제 저성장, 공급망 붕괴, 또 신용 경색 등 불안정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추세는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풍부한 현금 또 공격적 성장 목표를 갖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M&A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은 분명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M&A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22년 이후 좀 낮아져 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이러한 성장 목표를 가진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나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들은 전체적으로는 악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러한 면에서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키고 또 기존 산업은 캐시카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구조조정 또는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업권 내에도 이합 집산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기업들에게 디지털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 또 에너지 전환의 ESG, 또 공급망 확보 같은 면에서는 이런 메가 트렌드 부분에서는 메가 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구조조정 증가, 핵심 역량 증가, 집중, 그리고 첨단 기술의 신사업 구축 준비, 내수 한계로 인한 해외에서의 돌파구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네 가지 정리가 정도 되겠고요. 이런 것에 따라서 대기업들은 사업 구조 개편, 또 기존 포트폴리오의 강화, 그리고 디지털 역량 보완과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 진출 네 가지가 2024년에 예상되는 대기업들의 M&A 방향이고 전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PE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PE들에게는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펀딩이 안 되었고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새로운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어려움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4년 빠르다면 2분기 혹은 3분기 정도부터 금리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사모펀드들의 시장 참여도 조금씩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사모펀드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검토, 또 볼트온 전략, 또 클라우드 전환이나 데이터 분석 역량의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리뷰에 초점을 좀 맞추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악화에 따라서 현재 블라인드 펀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PE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펀드들은 전략적인 플랫폼 인수, 또 볼트온을 통한 확대, 또 비공개 시장에서의 대체 자산 인수뿐 아니라 최근에는 퍼블릭 투 프라이빗, 즉 상장 회사들을 프라이빗화 시키는 그 공개 매수들을 통해서 상장을 내리는 그러한 거래 방식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PE들의 전략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E들은 드라이 파우더, 즉 가지고 있는 그 펀드 자체는 굉장히 큰 그러한 상황이죠.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글로벌하게 2.5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달 방식도 활용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눈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금리 차이로 인해서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과 팔고자 하는 그러한 매도자들 간의 눈높이가 좀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높이 차이는 24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 정도 되면서 점차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PE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2024년 상반기에는 세컨더리 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차이로 인해서 적합한 그런 투자자를 찾지 못한 그런 펀드를 다시 재설정하는 속칭 컨티뉴에이션 펀드라고 하는 그러한 펀드 재설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PE들의 현재 상황을 좀 더 보면 왼쪽 그래프가 2022년까지의 자금 모집과 신설 PF 숫자입니다. 2021년도에 320개의 신설 PF가 생기면서 가장 피크를 쳤고요. 2022년에 175개, 그리고 2023년은 아직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100개 미만으로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규 자금 모집 역시 2022년, 23년에 걸쳐서 감소되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전체 PF 개수와 증감률입니다. 증감률이 현저하게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2023년은 PE들에게 굉장히 힘든 해였지만 2024년 상반기를 거쳐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24년 하반기에는 다시 좀 더 PE들의 액티비티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다음은 중소중견기업 미들마켓 시장입니다. 미들마켓 시장은 상대적으로 시장 변동의 영향은 좀 덜 받는다. 특히 혁신기술이나 대기업의 미진출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특색 있는 서비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거래보다는 좀 소규모 거래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23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 정도는 감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23년 거쳐서 24년에는 낮아지는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미들마켓 거래가 많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는 저희가 대기업 대형 딜과 중소형 딜, 좀 3천억을 기준으로 실제 있었던 그 딜의 EV/EBITDA 멀티플의 메디안이 어떻게 그 중위수가 어떻게 변했나를 좀 봤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노란색 색칠을 한 중소형 그 딜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로 밸류에이션이 조금씩은 하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3년도 저희가 수치를 좀 뽑아봤는데 2023년은 샘플이 되는 그 딜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좀 너무나 좀 왜곡된 그 숫자가 많아서 2023년은 여기 그래프에 넣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좀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의 하락을 바탕으로 24년에 미들마켓에서의 좀 더 많은 그러한 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주체별로 볼 때 금융기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그 박스들은 저희들이 금융지주사를 위주로 좀 정리를 한 내용이긴 한데요.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비은행 부분의 인수, 또 외연 확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핀테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금융지주사들의 그런 M&A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다. 금융지주사들이 다들 원하고 하고자 하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시장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지만 24년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될 걸로 좀 기대를 해보고요. 왼쪽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은행들의 이익이 올해 상반기에 특히 굉장히 많이 증가돼서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이러한 금리 상승 초기에 은행 마진이 올라간 부분은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건전성 악화,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하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 의존도를 줄이고 비은행 부분에서의 수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데이터, 모바일 등과 같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트렌드를 빠르게 쫓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지주사 입장뿐 아니라 비은행과 관련된 그 금융산업을 생각해 본다면 보험,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많은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2024년에 금융산업을 좀 더 우리가 경쟁력 있게 만드는 거에 M&A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그런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A 전망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에 하락이 되었던 것이 24년 상반기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이 어렵고 24년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러한 점진적 개선에는 금리 인하, 구조조정 매물 증가, 또 밸류에이션 기대 차이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딜들이 좀 더 많아지고 시장 변동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규모 거래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업들 PE 입장에서는 역발상으로 이러한 시점에 메가딜을 준비하고 또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그러한 투자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ESG와 디지털 면이라는 거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024년도 미래 주도 산업은 에너지, 탄소 중립, 첨단 기술, 바이오, 스마트 농업 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2024년을 M&A 시장에서 트랜잭 투 트랜스폼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글로벌하게
내세웠습니다. 즉 M&A를 통해서 혁신을 준비하고 또 M&A를 통해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M&A를 통한 혁신을 위해서 기업들은 기업의 목표와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또 성공적인 M&A와 기업 성장을 위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또 빠른 계획을 통해서 통합 절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일찍부터 그렇게 투자하고 준비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M&A를 통해서 기업의 혁신을 준비하고 또 그런 혁신 과정에 M&A라는 좋은 도구가 활용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전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